안녕하세요. 예, 9월 11일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면은 또 이제 추석 연휴네요. 그죠? 예. 자, 오늘 방송, 상당히 알찬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특히, ELW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밤새 해외 증시, 미국 증시가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들입니다. 뉴욕 증시 다우하고 S&P가 5거래일째 하락을 했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7개월 만에 가장 긴 기간 하락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겠고요. 이따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하락한 이유가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 에, 생산자 물가가 11년 만에 최고를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11년 만에 최고. 일단 물가가 오른다라는 것, 인플레이션 이것은 곧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우려를 키울 수 있는 것이죠. 어, 생산자 물가가 전년 대비 8.3%나 급등을 했다 그럽니다. 생산자 물가는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로 이어지죠. 전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도 뭐 물가는 2%대 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다 하면서 연준이 달래왔습니다. 하나 지금 물가 상승세가 이게 예사롭지 않다는 거죠. 11년 만에 최고라는 것은 2010년 이후 최고 아니겠습니까? 금리 인상 전초적으로 들어갈 게 뭡니까? 테이퍼링이죠. 일단 이제 그동안 돈 풀었던 거 깎아 나가는 거 이걸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9월 22일 날 FOMC 회의가 있어요. 이 9월 22일 FOMC 회의에서 이게 좀 늦춰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최근에 또 이제 신고가를 냈는데 미국 증시 그죠? 그랬는데 9월 22일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시작을 알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월경에 시작하는 테이퍼링이 시작에 들어간다라는 이제 우려감이 시장을 이렇게 이제 또 걱정스럽게 그러니까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특별한 이제 호재가 나올 게 별로 없어요, 사실 미국 증시가. 그동안 이제 나왔던 것들 더 이상 뭐 무슨 추가적으로 돈 풀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특별한 호재가 나올 만한 게 없습니다. 기업 실적이나 이제 좋게 나와야 되는데 기업 실적 시즌도 끝나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가 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델타 변이 확산세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미국 오늘 아침에 그 뉴스에 보니까 미국보다 한국이 1차 접종자 수에서 비율에서 앞섰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제 61점 몇 퍼센트로 미국을 앞섰다 그럽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접종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래요? 미국은 이제 각종 다민족 국가고 성향도 좀 다르기 때문에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럽니다. 예. 우리는 없어서 못 맞는데 걔네들은 남아도라도 안 받겠다고 하는 바람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나와가지고 이거 강제 규제 조치들을 많이 펴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들 강제적으로 막 이렇게 맞게 만드는 백신을 맞게 만드는 그런 이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하루에도 그 확진자 수가 엄청난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있는데 뭐 하루에 13만 명 막 이러지 않습니까? 1,500명 이상 죽어가고 이게 이제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데 뉴스 이렇게 일부 또 보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또 무척 불안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러 나가질 않는답니다. 인력난으로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 인력난. 예. 이게 일자리가 이제 사람이 없어서 이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은 지금까지 이제 그 취업이 안 된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한 달에 뭐 150만 원씩인가 이렇게 줘왔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끊겨가면 뭐 다시 일자리로 나갈 것이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델타 변이 확산세에 이제 두려움이 앞서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 미국 증시 발목을 잡았는데 특히나 지난 밤새 애플이 급락을 했어요. 애플이 이렇게 급락을 했냐 보십시오. 음봉이 뭐 거의 기둥이 하나 나와요. 그죠? 그다란 3.31% 상당히 큰 폭의 하락 급락인데요. 근래 들어서 뭐 애플에 이렇게 큰 봉은 없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였냐 보니까 우리나라 구글세라는 게 있었죠. 구글세. 구글에 적용됐던 여러분 그 플레이스테이션 우리나라는 앱 다운받으면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을 통해서 다 하지 않습니까? 구글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구글이 취하고 있는 정책이 뭐였냐? 인앱이라고 그래서 인앱. 구글 안에 들어와서 애플리케이션 결제를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인앱 결제. 인앱 결제. 요것을 규제한 게 이제 구글세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먼저 선방을 때렸고 지난주에 이번 주 초인가요?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시발이 돼가지고 카카오, 네이버 같은 이제 또 독점 규제로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큰 폭으로 내리고 있고요. 미국 법원이 애플에 대해서 인앱 결제에 대해서 불법이다 이거 그래가지고 규제를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큰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사상 최고가 그래서 2조 달러가 넘어가는 엄청난 이제 상승세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상승세가 좀 멈추는 뭐 꺾였다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이릅니다. 멈추고 있는 것인데 사실 애플은 이제 뭐 다음 주에 아이폰 13 신제품 발표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 지금 인공위성 위성을 통한 통신 기능이 들어가니 어쩌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제품 발표 기대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카 LG하고 뭐 대량 생산하니 어쩌니 하는 애플카 기대감 이런 것들로 해서 신고가 랠리가 펼쳐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상당히 큰 악재를 만난 겁니다. 인앱 결제 규제. 요거 파장은 말이죠. 애플에만 그치지 않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구글세를 했듯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이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뭐 어떤 교과서 같은 규정이 되는 것이죠. 이러해서 이제 기술주들이 상당히 좀 위축이 됐고요. 특히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좀 지금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나라도 그로 인해서 최근에 시장이 특별히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진 경향이 있죠. 뭐 카카오하고 네이버 시가총액만 20조가 날아갔으니까 말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악재로 작용을 했어요. 이러해서 이제 뭐 지금 사실 지난주 어제 같은 경우 바이든하고 시진핑 그 미중 정상이 90분 동안 통화했다. 뭐 7개월 만에 통화다 뭐 해가지고 미중 갈등이 좀 완화되는 것으로 이렇게 기대감을 키웠고 아시아 증시가 좀 일제히 올랐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이제 또 뭐 밤새 안녕입니다 사실. 미국 증시도 장시초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다우가 200포인트 넘게 오르고 출발을 했어요. 시초가는 좋게 출발했습니다만은 뒤에 이제 생산자 물가 발표되고 애플에 대한 법원 소식 나오고 뭐 그러면서 이제 무너졌죠. 무너졌는데 미국 증시 지금 이제 다우 같은 경우도 보면 상당히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번에도 또 이제 120선 지지받고 반등을 하게 될지 아니면 여기서 좀 조정이 깊어질지는 모를 일입니다. 저는 120선 무너지면 요선까지 내려갈 거로 봐요. 그 6월달 저점 이쯤 되면 한 200일선 정도가 되겠죠. 200일선이 여기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쯤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봐요. 조정이 들어간다면 120선이 요건데 못 지킨다면 기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상당히 이제 조정폭이 깊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우려감 속에
미국 경제 또 증시에 대한 피크론 정점 피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나온 얘기들이 골드만삭스가 미국 경제 4분기 GDP가 6.5%를 기존 전망했는데 5.5% 성장으로 하향 조정했어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미국 증시에 대해서 비중 축소 의견을 냈습니다. 이것 또한 전망 하향입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꼭지에 대한 정점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 감안하셔야 되겠고,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있습니다. 다음 주말이 뭐 그런 이제 변동성도 좀 예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중국 경제도 좀 식어가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그 PMI가 15개월 내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내놓고 있고 오히려 기업들 규제만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여기에 이제 지난 밤새도 이제 그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도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 이 각국이 또 이제 이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유럽, 미국 다 이 비트코인 규제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요즘 보니까 규제 일색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 압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은행이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시켰는데 여기에다가 9월 22일 날 이제 미국 우리는 추석 연휴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이 FOMC 회의가 있단 말이에요. FOMC 회의. 우리 증시 이제 다음 주 보내고 나면 이제 추석 연휴인데 연휴 기간 동안에 이런 그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동시만기 있죠. 우리 이제 장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FOMC 회의 있죠. 그래서 걱정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계감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아침에 제가 이제 HTS를 켜니까 대신증권 HTS인데요. 이거 신용 중단한대요. 신용거래 중단. 언제 재개될지는 아직 뭐 무기한. 재개되면 다시 알려준대요. 그럴 정도로 증권사들도 지금 뭐 신용거래가 이제 늘다 보니까 그러겠죠. 그죠? 신용거래가 이제 워낙에 많이 되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됐었겠죠. 그죠? 지금 신용자가 5거래 1연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5거래 1연속. 그래서 25조 5,700억. 사상 최고 수준이에요. 25조 5,700억. 그래서 사상 최고 수준의 이 신용자 이것도 이제 그 좀 증권사에서 아마 정부 금융당국이 자제 요청을 한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요거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제 뉴스 보시다 보면 은행들이 지금 뭐 신용자 뭐 또 DSR 축소하고 막 난리 아니겠습니까? 뭡니까 마통 마이너스 통장 한도 축소, 또 수용자 한도 축소, 특히 이제 DSR 대출 축소 보험사도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생명이 60% 적용하던 것을 40%로 축소했어요. DSR 여러분들 뭐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소득 대비해 가지고 총부세 원리금 상환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뭐 1억인 사람은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60%에서 40%로 축소시켜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억인데 4천만 원밖에 못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네. 이런 이제 제한 규제가 우리 증시에는 분명히 이제 자금줄이 막히니까 아무래도 좀 증시에 호재는 분명 아니겠죠. 규제가 들어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사실 주식 투자 하다 보면 맨날 오르기만 기다리잖아요. 그죠? 예? 올라라 올라라 올라야지 돈을 버니까 오르기만 쳐다보고 있는데 상방만 보지 말자. 위만 쳐다보지 말자. 위만 쳐다보지 말자. 아래도 봐야 돼요. 아래도 봐야 됩니다. 아래 하락할 때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락할 때도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방에서는 뭐를 한다 그랬습니까? 주식은 우량주 사가지고 돈 벌 때까지 가는 거고요. 예를 들면 돈 잘 버는 기업, 시대에 맞는 종목. 우리 지난번 추천 종목이 동양생명 딱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벌써 20% 이상 수익이잖아요. 신고가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 오늘도 한번 발굴해 보자고요. 동양생명. 그죠? 오늘도 한번 동양생명 같은 종목 한번 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추천해 가지고 계속 신고가 때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연말 고배당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대외 변수 없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동양생명. 금리 올리면은 예, 금리 인상 수혜주로 제가 추천을 드렸죠. 그렇죠? 거기다 고배당주라고 그랬죠. 시가 배당률이 이제는 조금 주가가 올랐으니까 떨어졌겠습니다만 8%대. 지금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 돈 줍니까? 석 달만 기다리면 이거 주는 거예요. 예, 고배당주. 그러다가 동양생명 제가 어디까지 본다 그랬어요? 월봉으로 이렇게 봤잖아요. 목표가 여기 선 그어놨네. 10,000원 한번 봅시다. 10,000원까지 한번 봅시다. 이랬잖아요. 그죠? 지금도 20% 이상 수익권인데 10,000원 가면 얼마 더블 먹자. 예, 이런 종목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예, 이런 종목을 기대할 만한 그런 종목 준비했어요. 예, 기대하셔도 좋겠고, 이렇게 위만 쳐다보지 말고 아래도 쳐다볼 수 있는, 만약에 시장이 지수가 하락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을 가져가자. 그게 ELW 매매예요, 여러분. 조정장에 대비한 대안투자 ELW. 하락장에도 수익이 나는 거. 자, 우리나라 증시 지금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질 않고 있어요. 사거래일째 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자, 보면 시장이 그동안 계속 박스권 흐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아직도 여전히 박스권 흐름이에요. 제가 강조를 했었죠. 반등, 기술적 반등 들어오면 하락폭에, 요번 하락폭에 50에서 60% 가면은 목표다. 딱 그만큼 갔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조정. 그럼 또 다시 여기 박스권으로 들어오겠죠. 박스 하단이 또 위기 자리야. 만약에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치고 내려간다면, 즉 아까 보셨던 다우지수가 120선이 무너지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래서 201선까지 내려간다면 우리 증시 어디 있어요? 박스권 무너지는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선물지수로 본다면 뭐 최소 그거로 놓고 보니까 뭐 370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한 40포인트가 더 빠진다. 10%가 빠진다는 얘기가 되니까, 여러분 지수 10% 빠지면요 주식 투자자들 다 깡통나요. 지금 신용이 어떻다고요? 사상 최고라고요. 신용거래한 사람들 박살 나는 겁니다. 예, 지수가 10% 빠지는데 개별 종목은 얼마나 빠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비하는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ELW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ELW라는 거는 이 지금 요거 이제 보고 계시는 게 선물지수입니다. 이게 선물지수고요. ELW의 기초자산은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코스피 200. 코스피 200 지수가 뭐냐? 코스피 200 지수요. 코스피 200 지수가 뭐냐면 코스피 시가총액, 우리 증시에서 시가총액 200등 안에 드는 종목들만 지수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대형주들, 우량 종목들이 만들어내는 지수. 이게 이제 코스피 200 지수고요. 이 지수를 추종하는, 이 지수에서 파생돼 나와서
만기를 정해놓고 지수하고 오르내림을 먼저 선행해서 예측해가지고 사고 파는 상품을 만든 것이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그 선물 지수가 코스피 200 지수하고 비슷해요. 선물 지수 408.70이죠. 코스피 200 지수 408.20이죠. 408.70. 코스피 200 지수는 408.70이죠. 그걸 현물이라고 그러고요. 요건 선물 408.20. 현물이 선물보다 0.5포인트 더 높죠. 그죠? 그걸 뭐로 봐요? 여기 베이시스라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베이시스. 그죠? 베이시스가 얼마예요?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5잖아요. 현물보다 이 선물이 더 낮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글씨가 너무 적죠. 키워야죠. 진하게 하고 키우고. 됐습니다. 확실하게 보이게. 파생된 상품, 선물이 있고요. 이 선물만으로도 모자라다. 좀 더 화끈한 거, 더 빠르게, 더 크게 움직이는 거, 리스크 커도 좋아. 이게 뭐냐면 옵션이에요. 근데 이 옵션하고 유사한 거, 이것과 유사한 거, 유사하게 개발된 게 ELW예요. 그래서 이 옵션 ELW가 변동성이 큰 거예요.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변동성이 커서 요거는 밑줄을 그어 볼게요. 얘는 변동성이 커서,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우리가 하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해요. 리스크를 항상 앞에 붙이죠. 리스크도 크지만 돌아오는 기대 수익도 높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옵션 ELW입니다. 옵션 ELW. 자, 그러면 우리는 뭐를 이제 ELW에 대해서 궁금한 거잖아요. ELW. 그죠? ELW에 대해서. ELW는 기초자산이 뭐라고요?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 200 지수가 오르내림에 따라 움직입니다. 값이 결정이 돼요. 지수가 오르면, 오를 때는 콜이 지수가 내릴 때는 뭐죠? 푸시, 수익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빠져도, 그래서 하락장에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예요. 하락장에도 풋을 사면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콜이라는 상품이 있고 풋이라는 상품이, 이제 콜, 풋이 단일 한 가지 상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옵션도 똑같아요. 옵션도 콜, 풋이 있어요. 근데 콜이라는 상품이 있고 풋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콜이라는 상품은 종류가 또 여러 가지예요. 어떤 여러 가지요? 기초자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초자산, 코스피 200 지수. 이 기초자산에
미래를 놓고 한다 그랬잖아요. 선물. 그죠? 선물. 미래를 놓고 앞에 만기일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만기일. 옵션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이 만기일이에요. 선물은 매 분기 둘째 주 목요일이 만기예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목요일 날이 선물 옵션 동시에 만기가 된 날이었어요. 근데 이 선물 그러니까 앞선자잖아요. 그죠? 예. 지수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조금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행사가라고 그래요. 그거를 행사가. 예? 행사가. 행사가가 높고 낮아요. 그런 것에 따라서 종목이 천차만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푼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이 지수는 시장에서 한 군데에서 동일하게 결정이 한 곳에서만 결정이 되지만 이 ELW는 발행사라는 게 있어요. 발행사. 이 LP라고 그래서 공급자라고 해요. 공급자. LP. 이 공급자에 따라서 또 종목이 같은 행사가래도 종목이 달라요. 가격도 약간씩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결과는 똑같지만 만기날 결과는 똑같지만 왜냐하면 사람이 사고 파니까 또 공급자가 어떻게 공급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 가장 거래가 왕성한 공급자는 한투예요. 한투. 그래서 앞에 57로 시작되는 코드 번호가 전부 한투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매매를 하는 예를 들면 이렇게나 많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기초자산. 기초자산이 이제 이렇게 뭐 개별 종목 ELW도 있어요. 개별 종목 이렇게 뭐 금호석유, 삼성전자, 녹십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개별 종목은 나중에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고 코스피 200 지수가 가장 왕성하게 거래가 되고요. 예, 코스피 200이. 그래서 코스피 200 중에서도 보면 이렇게 KB 발행사라는 게 있잖아요. KB 한국이 가장 거래가 많이 돼요. 거래량 상위 종목들을 보면 전부 한국이 차지해요. KB는 뭐 어쩌다 나오죠. 그죠? KB도 있고 미래도 있고 뭐 그래요. 미래투자증권도 있고요. KB도 있고 NH도 있고요. 이 발행사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들은. 예, 이제 거래가 많은 한국투자증권의 이 종목을 매매를 하는데 이 종목들이 고유 코드 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죠. 57G357이라고 하는 코드 번호를 가진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행사가라고 하는 게 있죠. 행사가. 코스피 200 지수는 위에 408.70 어제 값이고요. 이 57G357이라는 종목이 어제 거래가 가장 많이 됐는데 콜인데 행사가가 420이에요. 420 콜이면은 행사가보다 코스피 200 지수가 더 높이 올라가야지 돈을 번다 그랬잖아요. 콜은 지수가 오르면 버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행사가보다 올라와야지 행사가 가능하겠다. 그럼 얘는 코스피 200 지수는 지금 408에서 420보다 더 올라가려면 한 12포인트가 더 올라야 돼. 예. 그런데도 아직 가격은 200원대나 하고 있어. 만기날 이러면 깡통인데, 휴지인데. 왜 그럴까요? 아직 만기일까지 남은 잔존일수, 시간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런 시간가치가 또 포함이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시간가치는 줄겠죠. 그죠? 예. 근데 거꾸로 푸시라는 놈도 있어요. 어제 거래가 많이 된 종목 중엔 또 푸시라는 놈이 있어요. 57G366이라는 코드 번호를 가지고 있는 놈이야. 근데 얘는 보니까 행사가가 390이에요. 390 행사가가.
코스피 200 지수는 408.70인데 그럼 풋은 지수가 내려야 수익이라 그랬죠? 그럼 코스피 200 지수가 행사가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야 얘는 가치를 인정받아요. 이 상태로 끝나면 얘는 휴지야. 왜? 지수가 코스피 200 지수가 행사가보다 위에 있잖아요. 390 아래로 더 떨어져야 돼. 18포인트 이상 더 떨어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210원이야. 코스피 ELW 가격 공식은요. 정확 이 가격을 가치 ELW 가치 가치 가격을 보면요. 어떤 공식을 가지냐면 코어 205 풋은 반대입니다. 예, 풋은 반대예요. 콜이니까 코스피 200 지수가 코스피 200 지수가요. 코스피 200 지수가 행사가보다 그 ELW 종목의 행사가보다 크면 수익이잖아요. 코스피 200 지수에서 행사가를 빼면 되잖아요. 그렇죠? 빼고 그 다음에 곱하기 포인트에 따라서 1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거 보신 거 콜 보셨잖아. 금방 콜을 예로 들게요. 얘를 보면 이해가 쏙쏙 들 겁니다. 쉬우니까. 얘를 보면 자 행사가가 얼마예요? 예를 들면 콜이니까 코스피 200 지수 408.70 빼기 행사가 얼마예요? 420. 빵빵 곱하기 100은 빵. 그죠? 왜요?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4070에서 420을 뺐는데 마이너스니까 빵원 휴지. 그런데 지수가 올라서 (425.10으로) 만기일 만기일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이 됐다면 만기일에도 마찬가지.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공식을 다시 적용. 이게 얼마가 됐다고요? 425.10이 됐대요. 빼기 420.21이니까 얼마가 됐어요? 425에서 420 빼면 5.1이 되잖아요. 그죠? 5.10이니까 곱하기 100을 했으니까 510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510원. 이게 만기일일 때 이렇고요. 여기에 만기가 아직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더하기 시간 가치가 붙어요. 잔존일수가 많이 남아있을수록 만기가 많이 남아있을수록 만기일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잔존일수라고 그래요. 많이 남아 있을수록 시간가치, 이걸 또 우리는 풀이라고 해요. 프리미엄이라고도 합니다. 프리미엄. 시간가치는
높다. 아셨죠? 시간가치. 네, 풀이. 이해되죠? 만약에 콜이 아니고 지수가 빠져. 하락장이 시작돼. 다음 주에 막 걱정이 돼요, 지금. 미국 주식도 빠졌고. 그죠? 우리 이제 연휴도 앞두고 있고. 미국 뭐 FOMC도 앞두고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지금 이제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수가 빠졌을 때 내 보유 종목 현물은 계속 하락해서 손실밖에 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풋을 가지고 있다면 어찌 될까? 풋을 가지고 있다면 풋의 경우 요거는 거꾸로 행사가에서 코스피 200 지수를 빼주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돼요. 그럼 이게 이제 거꾸로 되는 거죠. 이게 420짜리라면 빵빵 짜리라면 지금 지수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408.70이 돼버렸다. 월요일날 이렇게 돼버렸다면 어찌 될까요? 지수가 더 빠져서 뭐 그렇다면 요거는 얼마 돼요? 1200? 그죠? 1130원 1130원이 되는 거야. 여기에 더하기 시간가치가 붙겠죠. 자, 이 시간가치가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풋 420짜리를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가격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해봐. 현재 얘가 1130원이어야지 맞는 거예요. 오늘이 만기일 종가라면. 근데 아직 시간가치가 붙어 있잖아요. 요걸 더해줘야 되잖아. 지금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거래도 안 되겠지만. 볼게요. 420짜리 행사가 420짜리를 한번 찾아보자. 행사가 420짜리를 한번 찾아보자. 지금 425 그죠? 여기 행사가 있죠? 행사가. 예. 행사가. 아이 또 뒤집어놨네. 415 420까지 왔네. 자, 427 425 420 왔어요. 420 그죠? 420 풋이라 그랬죠? 풋. 응? 풋 420짜리 지금 가격이 얼마인가? 여기에 보면 만기일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12월 달 물이고 10월 달 물이죠. 지금 10월 물이죠. 10월 물에 420 풋 현재가가 얼마예요? 1450원. 네, 1450원이래. 10월 물. 계산값은 얼마였어요? 1130원인데. 그럼 시간가치가 얼마 붙은 거야? 300원 이상 시간가치가 붙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시간가치가 330원이 붙어 있네. 그렇습니까? 11월 물은 더 붙어 있잖아요. 같은 건데 1520원이잖아. 잔존일수만큼 시간가치가 붙는다. 이해되셨죠? 예. 요런 거를 놓고 여러분들이 ELW라는 것, 풋이 그런 거구나. 그럼 내가 풋을 샀으면 지수가 떨어지기를 막 학수고대해야 되는구나. 그죠? 콜을 샀으면 오를 것을 고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재밌죠? 만약에 지수가 이 박스권 하단으로 밀려 내려갈 것으로 판단을 한다면 우리는 풋을 사놓고 대박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은 지수 폭락하니까 어찌 돼요? 지수 빠지니까 손실을 보고 있을 때 우리는 표정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박수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매매가 ELW 매매예요.
주식만 하지 말고, 주식은 우량주 사놓으면 지수 폭락했다가도 좀 기다리면 올라와.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를 조바하지 마시고, 우량주 사놓으니까, 우량주는 안 망하잖아. 돈 잘 버는 기업만 사놓는데 뭐 망해요. 그죠? 예. 안 망하니까 기다리면 언젠가는 오겠지. 그죠? 그리고 지수 하락에 배팅해가지고 나는 ELW 투자로 수익 챙기면서 조급한 마음도 잡으면서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 같은 동시 매매를 하자는 겁니다. 제가 방금 전 말씀드렸던 선물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선물. 선물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파생 시장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파생 계좌가 따로 있어야 돼.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되고, 교육도 뭐 며칠을 받아야 되고, 막 그러니까 모의 투자 기간도 뭐 6개월을 거쳐야 되고 막 그래요. 돈도 많이 집어넣어야 되고. 근데 ELW 매매는 그런 그 규제가 훨씬 약해요. 예전에는 그냥 누구나 했었는데 요새는 그래도 1,500만 원 초기 자금이 있어야 되고, 교육 1시간짜리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주식 계좌에서 그대로 같이 병행해서 해요. 그래서 주식이 1,500만 원 이상만 있으면 돼. 주식이.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다. 예. 자, 그래서 이제 ELW 매매를 여러분은 병행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하늘만 쳐다보는 천수답 가지고 있지 말자. 저수지 파놓고 가뭄에도 농사 지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예. 항상 오른 것만, 시장이 오를 것만 쳐다보지 말자. 시장은 오를 때도 있지만 내릴 때도 많아요. 내릴 때가 더 아파. 아래도 보는, 하락에도 대비하는 그런 폭넓은 시야를 가지시라. 그런 매매를 하는 곳이 우리 방이다. 여러분. 네. 당장 내가 조건이 안 맞는다거나 걱정이 돼서 아직은 자신이 없어서 못 하신다 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세요. 그러다가 나는 그냥 주식 현물 주는 것만 할 거야.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예. 현물 주식만 하셔도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 가장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이 동양생명이었죠. 그렇죠? 동양생명. 자, 이런 종목 사놓으면 편안하지 않겠어? 예,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연말 배당주로 들어갔잖아요. 동양생명. 왕이 중국 그 외교부장이 지금 와 있죠. 우리나라. 이번 주말에 와요. 11일 날 왔습니다. 지금. 동양생명은 중국 기업이라고 그랬죠. 안방 그룹. 안방 그룹이라고 들어보셨죠? 보험사. 이 배당 성향 메리굿이라고 그랬죠. 8% 시가 대비. 지금 52주 신고가 뚫었단 말이에요. 그죠? 52주 신고가도 뚫고 승승장구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 10,000원을 기대해 봅니다. 예. 수급 베리굿. 실적 큐. 그죠? 실적 좋으니까 배당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실적이 베리 나이스예요. 보이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0억 했던 거 470억이야. 더블이야. 작년도 전체 1,700억 영업이익이 올해 지금 상반기 동안에만 달성했고요. 작년도에 순이익이 1,200억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1,400억이야. 말해 뭐해. 그럼 배당 작년보다 훨씬 많이 주겠죠. 그죠? 네. 재작년보다도 훨씬 많이 주겠고. 계속 기대. 배당 가장 많이 줄 종목으로 기대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김양균 대표만 이거 좋다고 떠들고 있는 거냐? 김양균 대표만 떠들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좋다고 떠들고 있는 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들이 사랑하는 사람은 알죠. 누가? 개인 막 파네. 개인들은 막 파. 그죠? 근데
외국인 기관 막 기살기로 산다. 아, 특히 기관. 예, 연금, 연기금이 막 사. 어저께도 기관에 22만 주 샀어요. 연기금 28만 주. 땡큐. 갑니다. 고. 그 다음에 그럼 동양생명은 이미 이제 샀고 지금 들어가기에는 뭐 20%나 올랐다는데 김영균 대표 10,000원 목표 삼다 그래도 지금 들어가기엔 너무 무섭잖아. 많이 올라서. 그럼 다른 놈 뭐 없나? 다른 놈. 제가 또 다른 놈 하나 준비해 봤어요. 전혀 색깔이 다른 놈인데 배당 성향 매우 높은 종목 중에 주가가 덜 올랐고 네. 수급이 좋고 기대되는 종목. 자, 동부건설입니다. 뭐 웬 뜬금없는 건설주냐? 웬 뜬금없는 건설주냐? 주봉으로 한번 볼까? 그 진짜 안 올랐네. 주봉을 보니까 그래도 올해 좀 올랐구만. 아니네, 횡보네. 박스. 그죠? 박스코 상단도 아직 못 뚫었네. 올해. 작년에 비해서는 좀 올랐고. 오라이. 근데 월봉 보니까 뭐 감자하고 막 그래갖고 난리가 났었구만. 동부 센트레빌 주택. 문재인 정권 제일 못한 게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주택 정책이라며요. 공급 늘린다며요. 누가 그래요? 대선 주자들이. 지금 시즌, 대선 시즌. 답 나왔습니까? 그죠? 그리고 얘네는 이제 토목공사도 많이 해요. 대선 때 되면은 뭐 무슨 그 SOC 공약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가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실적이 좋아요. 좋아지고 있어요. 매우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봐요? 예, 봐요.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올해 이제 접어들어서 실적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순이익률이 3%에서 10%로 급증을 하잖아요. 작년 전체 440 순이익이었는데 배당은 순이익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560억이야. 그죠? 얘가 실적 호조세인데다가 특히 또 기대가 되는 게 한진중공업을 인수를 했어요. 예, 한진중공업을. 얘도 배당 성향이 6%대입니다. 배당 성향 6%대. 고배당주. 고배당. 배당 성향이 6%대예요. 아이고, 왜 이렇게 시퍼런 글씨로 커래. 바꿔야 되겠어. 글씨도 너무 커. 파랑도 검정으로. 됐어. 적용. 네, 고배당주로. 뭐를 인수했다고요? 한진중공업을 인수했다고요.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을 배 만드는 데잖아. 그죠? 뭐 혼자 인수한 건 아니지만 컨소시엄 해가지고 66.5% 9월 9일 날 인수했어요. 한진중공업 인수. 써놓을까요? 네, 한진중공업 인수. 근데 요즘 그 중소형 조선사들이 요즘 대박이에요. 수주가 막 전년도에 막 배 이상씩 늘어나고 그래요. 한진중공업이 적자 중 적자. 근데 이 적자가 지난 2분기까지 이제 상당 부분 다 반영을 했고요. 하반기 이후에는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올해 수주가 이제 이렇게 늘기 때문에. 또 얘가는 그 뭐 특수 목적선 많이 만들잖아요. 뭐 LNG선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특수 목적선 이 한진중공업 하면은 여러분들 방산 기업입니다.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앞으로 이 외형 이 동부건설의 기업 가치가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예. 그것도 좀 높이 봐줘야 되겠고요. 어제 4%대 반짝 올라왔습니다. 거래도 터지고. 예, 뭐 해봐야 26만 주인데. 자, 이런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주가는 이젠 이평선들을 하단에다 놓고 위로 갑니다. 신호를 냈어요. 건물망 차트를 제가 가끔씩 보여주죠. 확신이 들 때. 자, 주가 건물 위로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건물 위에 올라오면 주식하라 그랬죠? 올라오면 하면은 손해는 안 본다. 건물 아래로 내려오면 하지 마라. 예, 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지금 올라왔어요. 좋죠? 거기다가 연말 고배당 주라 그랬죠? 이제 올라와서 연말 배당 시즌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가 더 오를 가능성 상당히 높아지겠죠? 예, 그런 기대감. 예, 해서 보면 이것을 김양균 대표만 좋다고 그러나? 그러면 안 되잖아. 원래 외국인이랑 기관이 벌써 사들어오네. 보니까 수치로도 보지만 요거로도 보면 이 파란색이 기관입니다. 올해 기관이 쭉 매집해 들어오네. 꾸준히 사서. 외국인은 팔더니 9월 들어서 사기 시작하네. 그죠? 보이잖아요. 뭐가 보여요? 나 가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예, 동부건설 배당 성향 종목으로 준비해 봤어요. 그 다음에 조선주가 좋다고? 그럼 조선주 요즘 뭐 잘 나가는 거 한번 보자고. 조선주 최근에 어저께는 이제 조선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왜 그랬냐? 정부가 K조선 제도약 전략을 발표를 했어요. 최근 13년 만에 수주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1월에서 8월까지 수주량만 보면은 지난해 전체를 벌써 넘어섰어요. 수주 금액은 세계 1위. 수주량도 요번에 8월 기준으로 보면은 57%를 차지해서 절대 1위. 중국이 27%인데 쫓아오고는 있지만 우리가 다시 1등 자리. 세계 1등 조선 강국. 이게 K조선입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주목을 받고 또 세계 1위를 할 수 있는 것은 기술력이에요. 조선 기술은 세계 1위거든요. 친환경 선박. 요즘 이제 뭐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그 배출 친환경 선박이 아니면은 세금을 엄청 내야 돼요. 그래서 친환경 선박 부분에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쫓아올 수가 없답니다. 예. 이 친환경 선박 점유율 75%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또 자율운항. 아이고 이거 무슨 차만 자율주행차가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자율운항차 배도 나오네요, 그죠? 자율운항 선박 점유율도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가. 최근에 이제 후판 가격이 상승해서 조선 업체는 이제 원가 부담이 좀 됐지만 이게 오히려 성과에 반영이 되면서 성과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 이 성과가 상당히 반영이 돼서 상당 부분 이제 대규모 적자를 반영을 다 시켜버렸어요. 네. 그래서 조선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지금. 네, 가져야 될 때다. 김양균 대표가 한국 조선해양을 예전에 크게 한번 먹고 지금도 매우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많이 조정받고 이제 쌍바닥 자리에서 어저께 딱 튀었어요. 쌍바닥 자리에서 튀었어요. 쌍바닥. 그죠? 여러분들 쌍바닥 좋아하시잖아. 기술적으로 보면 쌍바닥은 뭐예요? 매수 신호죠. 그죠? 매수 신호. 쌍바닥은 매수 신호잖아요. 네. 그래서 요 종목 지금 들어가서 무리 없을 만한 자리다. 가격 부담 없어 보인다. 얘를 제가 이제 좋게 보는 것은 물론 이거 저 현대중공업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이제 현대중공업이 이제 기업 분할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조선 메인이 이제 한국 조선해양이 됐고, 한국 조선해양의 이제 자회사가 현대중공업이 그 지분을 지금 전체 가지고 있는데, 이 현대중공업이 이번에 그 7일 8일 IPO 청약 그 흥행했잖아요. 아주 기록적으로 이제 뭐 IPO에 성공을 했고, 이것이 이제 그 지분 뭐 80%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2019년도에 이제 분사를 했습니다. 요 재료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IPO 성공하고 나서 이제 주가에 긍정적인 시그널. 현대중공업이 이제 그 뭐 옛날에 이제 기업이고, 상장되면은 그 값이 이제 상따 뭐 이런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건 현대중공업 지주고요. 네. 10월달에 상장하나? 곧 출시되겠네요. 다음 주에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얘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현대오일뱅크 여러분 기름 넣죠? 예, 거기 지분 74% 가지고 있는데 얘도 또 IPO 준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 있죠? 상장주. 현대미포조선의 또 대주주입니다. 42.4%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이제 한국조선해양인데, 얘가 지금 뭐 조선은 수주죠, 뭐 그죠? 예, 대규모 수주 이제 했고, 그래서 주가 또 조정도 좀 받았고 부담 없는 자리고, 본격적인 조선의 새로운, 제가 전에 이걸 써놨네요. 경기 회복 본격 시작했던 2006년 7년을 기억하자. 이때 주가가 어땠어요? 2006년 7년. 조금 더 길게 할까요? 보십시오. 요때 조선주 한국 조선해양이 2004년도까지만 해도 주가가 3만원 했어요. 3만원. 50만원까지 갔어요. 그랬다가 금융위기 맞고 죽었다가 다시 15만원에서 또 50만원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제 조정받아서 지금 11만원 밖에 안 해요. 또 50만원 가지 말라요? 가지 말까요? 근데 경기는 지금 조선업은 세계 1위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역대 최대 수주를 기록하고 있대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과거를 향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논리가 틀렸습니까? 이제 실적이 돌아서기만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요, 배가 없어서 뭐 컨테이너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까 친환경 배 얘기했잖아요. 노후 배들 다 교체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배 수주가 또 대형화돼 가고 있고요.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 사놓고 묻어두고 싶어요. 장롱 속에다가 묻어두고 싶어요. 그런 종목으로 조선주를 오늘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 예. 하반기에는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조선주에 대한 시각이 김양균 대표만의 시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인들 사는 거 보세요. 사들어오죠? 그죠? 외국인들. 보이잖아요. 외국인들. 언제부터 사요? 최근 한 달만. 최근 한 달이에요. 착 사들어와요. 근데 주가는 바닥이에요. 오 마이 땡큐.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만 할 건 아니잖아요. 11만원 너무 비싸. 좀 더 싼 거.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정부의 그 K조선 제도약 전략 발표를 삼성중공업에서 했어요. 어저께. 자, 주가는 비리비리. 그러나 어저께 그래도 뭐 했으니까 뭐 액분 자본 감소했고 뭐 거칠 거 다 거쳤어요. 삼성중공업. 자, 그리고 이제 어저께 뿅 쏟았습니다. 거래량 700만 주 터지고 주가 6,000원대. 얘는 정말 무거운 주식이죠. 그래도 완년에는 3만원대도 했어요. 예. 너무 그렇게 싸구려로만 보지 마십시오. 4만원대까지도 간 적도 있었습니다. 왕년에.
삼성중공 그래도 썩어도 준치 삼성그룹 아닙니까? 자, 이놈도 좋은 때다. 상대적으로 아까 한국 조선해양보다는 좀 이제 1등주는 아니죠. 한국 조선해양은 이제 대우조선까지도 인수를 했으니까. 자, 이놈 마찬가지입니다. 수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외국인은 계속 담았고요. 기관도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오라이. 됐죠? 자, 오늘 김양기 대표가 조선주 두 종목을 제시했습니다. 조선주 두 종목을 제시했습니다. 연말 배당주 두 종목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한 종목은 이제 우리나라 10월 달이면은 아까 미국이 백신이 남아더라도 안 맞겠다고 난리치는데 우리는 못 맞아서 난리죠. 그죠? 10월 달이면 전국민 70% 이상 2차 접종까지 완료.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옵니다. 해서 위드 코로나 하면은 이제 어찌 돼요? 요번 추석만 해도 8명 만난다며요. 여행 다녀야죠. 그동안 못 간 거. 그죠? 예. 여행주 하나 담아 놓으십시오. 하나 투어 대장주로. 우리 뭐 이미 추천했죠. 네, 했는데 요놈 들고 가자 그냥 까이거. 아유, 지금 자리에서 뭐 걱정이냐. 많이 올랐어요. 예.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올랐죠. 예, 이거 보십시오. 왕년에 그래도 한때는 20만원을 넘보던 종목인데 지금 뭡니까? 8만원이잖아요. 그죠? 그동안 짓눌렸던 그 보복 심리가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해외여행 이제 개방되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은 혹시 그 저 개 모임 같은 거 안 합니까? 친구들이나 뭐 형제지간하고 여행 가려고 개 묻잖아요. 모아놓은 돈 무지하게 쌓였죠 지금. 예? 그런 거 갖고 가야죠. 가야죠. 예, 여행주 사놓으십시오. 괜찮을 것 같아요. 사놔서. 사실 실적은 지금 적자죠. 뭐 뻔히 다 알잖아요. 근데 돌아서기 시작하면 무섭게 돌아설 겁니다. 지금은 싸게 헐값에 팔고 있지만 상품, 여행 상품 이제 나중에는 서로 살려고 들라면 이건 뭐 시장 원리에 의해서 가격은 올라갑니다. 네, 최소한 10만원 넘어야 되지 않을까. 일단 단기 목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외국인은 연초부터 사놓고 안 팔고 있죠. 그대로 유지. 기관은 계속 사오고 있네. 최근에도 막 사요. 김혜경 대표는 일단 돈 잘 벌어야 되는데 못 버는 경우는 특이한 무슨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뭐 그건 용인해 줍니다. 그리고 수급이 뒷받침이 돼야 돼. 개미들끼리 치고받아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막 사주는 놈이 있어야 돼요. 저 큰형님 작은형님이 사야지 똘마이들끼리 놀아서 뭐합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행주로 하나를 이 관련주로 하나를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죠. 대북 경협주로도 뭐 말씀을 드렸던 놈 아난티. 얘도 흐름 좋습니다. 계속 고우. 전고점 돌파는 당연하겠지. 대북 수혜지기도 하고 프리미엄 리조트 관련주라고 그랬잖아요. 백신 접종 이후 경제활동 규제 완화의 수혜주다. 수급도 죽인다. 그죠? 예, 외국인도 계속 사네. 그죠? 기관도 사들어오네. 전고점 돌파? 눈앞에 보이네요. 제 눈에는 이쁘게만 보이는지 몰라도. 예, 요런 류의 종목들. 어저께 기관이 10만 주나 샀네? 외국인은 25만 주 샀고. 자, 이런 종목들 일봉으로 보니까 이렇지 주봉으로 보면 야 이거 진짜 안 갔네 보이잖아요. 그죠? 예. 자, 여기까지 오늘 준비된 종목들 말씀드렸고 다음 주 대비해야 됩니다. 뉴욕 증시 많이 빠졌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어저께 우리 방 공개 리딩 했죠. 지금 ELW 콜풋 양매수 상태입니다. 월요일날 실탄 하나 더 가지고 오시라 그랬죠. 실탄 하나 더 가져오세요. 월요일날 수익
청산해야죠. 그죠? 그리고 돈 벌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천수단만 보고 있지 마시고 저수지 8원방으로 오십시오. 여러분 즐거운 주말, 행복한 휴일 맞으시고 월요일날 새로운 얼굴들 인사 나누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물러갑니다.